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전 영상 중간부터 화면이 조금 안 움직이네요. 그래서 어차피 막 엄청 중요 부분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 구간이. 물론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정리한 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냥 대안과 차트 설명하는 그 부분부터 멈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전 영상 뒷부분 좀 요약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래도 좀 급하게 제작하다 보니까 조금 빠지는 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이전 영상이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좀 날릴까 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또 다시 처음부터 좀 만들기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서 그걸 나름 이제 좀 어느 정도 살짝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어가지고 그걸 날리고서 좀 다시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 꽤 많았거든요. 앞이든 뒤든. 그래서 그거를 좀 빠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전 영상 냅두고 그 차트 잘린 부분부터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아휴, 전생에 죄를 지었나봐요. 자, 일단 그 콜드체인 대안가학 설명하는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곳 이제 저도 차트상 이런 거 저점을 깨면은 밑에 저점 깨면 사려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런 자리 내려오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너무 안 내려오면서 제가 한 요런 구간에서 이제 슬슬 그냥 어느 정도 매수해서 들고 간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생겼던 뉴스가 뭐가 있었죠? 그때 이런 식으로 자, 모더나 내년 2분기에 공급한다. 화이자 2월 도입 프로젝트 뭐 가능성 높다. 그리고서 다음 달에 백신 투입한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또 생산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백신 재료들이 2월 그러니까 생각보다 처음에 뭐 이제 2분기, 3분기 그래서 최소 뭐 4월, 6월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2월 달에 당장 눈앞에 재료가 좀 따라왔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콜드체인 이런 구간에서부터 일단 잡기는 잡았다. 대신에 혹시라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할 비중까지 고려해 두고 이 종목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냥 갔죠. 근데 이렇게 갈지 혹은 조정을 주고서 이런 자리에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미래를 알면은 당연히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잡겠죠. 하지만 스윙은 그 기간 텀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변수들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여기서부터 바로 결과적으로는 그냥 바로 치고 갔어요. 덕분에 뭐 조금이라도 사둔 거 스윙 냈고 저도 금요일날 시가 막 아침부터 슈팅 줬죠. 그래가지고 스윙이란 거는 얘가 여기서부터 치고 갈지 차트상 여기까지 흐름만 봤을 때 조금 얘가 버텨주면서 시세 한번 줬어요. 처음에. 그리고 여기서 저점 깨고 내려가길 원했는데 얘가 하루 보니까 그 다음날 또 슬쩍 위로 올려. 또 다음날 또 윗골이야. 이상하다. 추세가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도 이 구간에서 일단 샀어요. 왜? 안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왜? 재료가 2월달에 좀 여러 개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위에서 몇 천이라도 잡아놓은 게 시세를 준 거고 저도 그러니까 안 잡아놨으면 배 아팠겠죠. 물론 여기 내려오면 저도 좀 더 많이 때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몇 천밖에 못 샀지만 그래도 그 몇 천이라도 수익을 냈잖아요. 결과적으로 잡은 것 때문에. 안 잡았으면 이런 걸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잡았어도 내려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 혹시라도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두고
분봉이라면은 당일 분봉상 지지 저항을 보고 하는 게 맞아요. 데이 트레이딩은. 금요일날 이제 뭐 제가 현대차 설명을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현대차 얘 같은 경우 이제 시가에 갭이 떴죠. 애플카 이슈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항이었고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만들었죠. 돌파 후에 시세 주고 살짝 위에서 지지 반등 깨고 내려왔다가 그 뒤에 다시 저항을 맞았죠. 저항 돌파를 슬쩍 하더니 시세 요런 흐름. 그리고 또 뒤에 내려와서 지지 후 반등. 단타는 이런 식으로 왔다가 분봉 흐름으로 봐요. 분봉에서 지지 저항을 보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결국 단타는 정리를 하면은 당일에 재료가 있고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시장 관심 받으면서 분봉에서 지지 저항을 보고 이렇게 단타의 주축은 분봉입니다. 그리고 참고는 일봉이에요. 스윙은 앞으로 재료 있을 법한 녀석, 추세 괜찮은 녀석, 종목기 재료 테마 있고 일봉상 지지 저항 보면서 좀 더 잘 지켜주는 종목들이 더 좋겠죠, 당연히. 매매 큰 틀은 똑같습니다, 주식은. 단타, 분할 매수는 분봉상 지지 저항 보면서 하겠죠, 보통. 아니면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거나. 대신 분봉에서 하다 보니까 분할 매수 폭은 조금은 작겠죠. 단타를 뭐 어떤 종목 단타를 분할 매수를 뭐 당일에 막 10% 15%씩 분할 매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데이 트레이딩인데. 하더라도 막 여기서 뭐 자리가 있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좀 물렸다 하면은 다음 지지 그리고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아침에 지지해줬던 자리니까 지지 라인 여기까지 한번 분할 매수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렸어요.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 여기서 여기 폭은 한 7% 되네요. 이것도 좀 커요. 일반 개인분들은 아무 시나리오 없이 이렇게 7%씩 분할 매수 절대 못합니다. 그냥 5% 10% 내려왔을 때부터는 5%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이렇게 두 번 분할 매수 한 폭이 여기도 한 4% 됐네요. 4% 정도 분할 매수하고 결과적으로 평단이 여기고 본절 탈출을 했거나 수익 탈출을 했겠죠. 뭐 10%씩 여기서 물렸으니까 나는 10% 밑에서 분할 매수해야겠다. 이러시는 분은 없잖아요. 단타로 들어가시는 종목 중에. 끽해봐야 단타에선 3에서 5% 정도가 분할 매수 폭입니다. 정상적인. 단타는 상대적으로 분할 매수 폭이 작은 게 정상이에요. 당일 움직임이니까. 당일 움직임 보고 분봉 보고 하니까 움직임이 빠르니까 5%라던가 혹은 분봉상 지지저항 이런 게 막 15%씩 내려가서 막 지지를 만들고 돌파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위아래로 15%씩 오르내리면서 지지저항 만드는 종목은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종목이라면은 뭐 어떤 호재로 15% 오르고 갑자기 그 다음에 조정을 15% 줬다가 또 다시 15% 오르고 막 이런 종목은 없어요. 비정상적인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단타 폭은 분할 매수가 짧다. 이게 정상이라면은 스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분봉에서 일봉으로 기준이 커졌죠. 일봉 흐름이니까. 그럼 스윙의 분할 매수 폭도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초보분들이 스윙이라고 해놓고 진짜 제일 산 많이 푸는 거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이 스윙했다. 나 스윙으로 접근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거. 사푸시는 거. 뭐가 문제냐면은 스윙으로 접근했다 하는데 3% 하락 매수 5% 하락 매수 7% 하락 매수
아, 비중 다 들어갔어.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니까 망했습니다. 물렸어요. 이거 분절 탈출 기회 있을까요? 분할 매수는 자신이 했대요. 왜? 3%, 5%, 7% 했어. 분할 매수 한 건 맞죠? 자신 말대로. 분할 매수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사푸는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방금 이제 이유를 설명드렸죠. 대한과학으로 보면은 일봉상 움직임 폭, 설마 이번 영상도 또 잘리진 않겠지. 자, 대한 영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처음 상승할 때 상한가 왔죠. 그 다음 상승 28% 나왔습니다. 상한가 거의 위아래 폭하면 20% 되네요. 얘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8%, 하락할 때 22%, 상승할 때 15%, 상승할 때 상한가, 상승할 때 저점 대비해서 뭐 20%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하락 갭 뜨고서 뭐 0%까지 내려왔으니까 고점 대비 20% 정도, 상승 뭐 한 15%, 뭐 얘도 27%, 얘도 뭐 한 20% 정도 되고, 뭐 15%, 22%, 금요일 날도 뭐 한 16%. 자, 일봉상 움직임 폭을 보세요. 얘 움직임 폭이 어땠나요? 움직임 크기가 기본적으로 상한가 10%, 20%대씩 상승할 때도 상한가 20% 오르고 하락할 때도 막 시원하게 밀어버려요. 15%, 20%씩. 일봉상 기준으로 이 종목은 평균적으로 막 15%에서 20%씩 움직입니다. 크게 움직이죠. 근데 이런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할 때 3%, 5%, 7% 하락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정상일까요? 일봉상 20%씩 움직이는데 나는 단타처럼 3% 하락했을 때, 5% 하락했을 때 그걸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스윙으로 접근했고 비중 조절해서 분할 매수했다. 이게 사푸는 원인입니다.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 처음 초보분들이 접근할 때 접근 방법이 애초에 당연하게 일봉 움직임만큼 커져야 돼요. 분할 매수가. 왜? 반등 나올 때 10%, 20%씩 나오잖아요. 접근 방법이 애초부터 스윙으로 접근한다 하시는데 매수 기준은 정작 단타처럼 3% 하락 매수, 5% 하락 매수 이런 거는 당일 주도주에서 분할 매수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매수 기준을 단타처럼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스윙이. 이러니까 비중 나는 분할 매수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스윙은 일봉 기준 혹은 주봉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솔직히 스윙한다고 하면서 뭐 분봉만 보면서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상 아니죠. 솔직히 그건 그냥 단타 치시는 거지, 스윙으로 접근을 했는데 분봉만 단타 분봉으로만 보고 있다? 기준을 만들고 있다? 물론 단기 스윙 경우에는 뭐 한 15분봉 이런 걸로 좀 할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스윙은 일봉 기준 최소 몇 일 보는 거 들고 가는 식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일봉을 주축으로 봐야 돼요. 일봉이 주축인 겁니다. 정작 일봉이나 주봉 기준으로 스윙을 기준을 만드는데 매수 기준은 단타 기준, 즉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애초에 틀이 다른 걸 맞추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규격이 다른데요, 애초부터.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는 이제 뭐 그냥 분할 매수, 이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조금 뭐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단타. 단타가 이거죠. 스윙은 이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선정, 그 이후에 비중 조절이 결국에는 모든 매매를 먹여 살려줘요. 그리고 이제 욕심부려서
한 종목에다가 뭐 비중 50%, 70% 때려 박으시는 분들, 그런 거는 내가 실력이 정말 높아져가지고, 야, 이 종목은 좀 때려볼 수 있겠다. 확신이 드는 종목이 나와요, 나중에. 초보 때 확신이 드는 거는 위험한 거고, 이거 좀 잘 생각해보세요. 초보 때 확신 드는 거는 위험해요. 반대로 매매를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내가 확신 드는 종목들이 가끔 튀어나옵니다. 와, 이 종목은 미쳤다. 무조건 해봐야 된다. 그런 종목에 비중 때리는 거는, 그러니까 실력이 되고 나서 초보 때, 야, 이 종목은 무조건 갈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대부분 초보분들이 물리는 거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종목을 베팅을 했고, 손절도 못 치고 내려올 때, 그렇게 해서 제 계좌가 깨지는 게 정상이죠. 초보 때 어떤 근거로, 말 그대로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주식시장에서 뭐 하락장조차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들 지금 많으실 텐데, 지금 뭐 솔직히 하락장이라고 할 게 없었죠. 지수 보면은 3월 이때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하락장 아직 못 겪어보신 겁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그냥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거 조정장 겪으셨을 때 지옥 맛봤죠. 근데 이건 하락장이 아니에요. 그냥 조정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이때 구간에서도 그때 진짜 막 많은 분들이 이거 막 계좌 막 박살난다 막 이러시는데, 정작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었어요. 진짜 하락장을 아직 안 맞아보셔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장을 겪어보신 적이 없어요. 조정장이에요. 끽해봐야. 조정장 때 그렇게 눈물 났으면은, 조정장 때 피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눈물 보신 분들은 하락장 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장 찔끔 왔을 때, 야, 진짜 계좌 그렇게 박살나는 거 경험을 해보셨다면,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버티시려고? 아직 하락장 온 적이 없는데 3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만큼 지금 3월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하락장의 그 무서움, 이런 걸 아예 모르셔요. 저 조정장 때 견디고 나서 그때 하락 무서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락장의 무서움은 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업황이 워낙 시황이 좋아가지고, 주식 시장이 좋아서 뭐 하락장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결국 오거든요. 결국 와요. 이거는 사이클이라서 안 올 수가 없어요, 주식 개념상. 그래서 비중 조절이 진짜 먹여 살려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상승장에서 여기서 막 뭐 몇천만 원, 억 단위를 벌더라도 하락장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 하락장 오면은 번 거 다 토해내고 그 이상으로 뱉어냅니다. 이거는 나중에 와서 겪어보면 알 거예요. 주변에서 막 비명 지르고 난리 나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연락 오고 끝내줘요. 막 진짜 뭐 어떤 종목 물렸는데 왜 샀는지 이유도 없어. 그냥 갑자기 내리고 나서 그제서야, 야, 이거 탈출기에 있는 거냐 물어보는데, 뭐 물린 이후에 말을 하면 어떡해. 차라리 들고 있을 때, 야, 이거 여기 좀 깨면은 뭐 손절 쳐라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물리고 나서, 그것도 물린 것도 뭐 한참 위에서 뭐 50% 물린 종목 이거 어떻게 하냐. 뭐 별 수 있어요. 그냥 냅둬. 그렇게 돼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내가 초보라는 자각이 있으면은 확신 들 때 제일 조심하세요. 어느 정도 하락장이든 뭐 한 몇 년 거쳐가지고 이것저것 사이클 다 겪어보신 분들이 확신 들 때는 뭐 베팅을 하시는 게 정상인데, 초보 때 내가 확신이 든다? 이상한 거예요. 내가 확신이 들면 안 되는데 확신이 든다는 거니까. 그리고 뭐 스윙에 대한 개념 영상이었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냥 뭐 헛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각자 얻어가시는 게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것들은 거의 다 풀어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얻어가시는 거는, 제가 뭐 유료 강의, 뭐 돈 받고 하는 거면은, 혹은 친한 지인이면은 이게 진짜 중요하다, 탁탁
탁탁탁 찝어줬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영상, 이 전 영상이랑 이 영상에서 스윙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얻어가시는 거는 개인 능력, 뭐 재능 요 정도 차이예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알려줘도 누군가는 얻어가고 누군가는 못 얻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생각해요. 주식에도 분명 재능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친구 녀석들 뭐 한 4-5명 데려다 놓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누구는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정도 만에 제가 좀 설명을 했던 거를 알아요. 근데 누구는 한 달, 2달 좀 걸려요. 뭐 물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핵심을 딱딱 찝어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알긴 압니다. 알긴 아는데 이 시간의 차이. 저는 주식에서 이제 재능은 결국에 시간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무언가 깨달는데 얻는 걸리는 시간. 근데 이게 단순 재능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노력이 달라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인간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계속 생각하면서 한 번, 2번, 3번 돌려보면서 아 이거 얘가 좀 그래도 은연중에 어느 정도 이걸 중요하다고 한번 언급을 했었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왜 이걸 중요하다고 말을 했을까? 왜 이거를 한 2번, 3번 말했을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얘가 유료는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찝어주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보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얻어가는 시간 다릅니다. 반대로 갔다가 누군가는 보고서 아유 또 그냥 개소리 지져놨네. 쓸데없는 영상 때문에 시간 날렸다. 이러신 분들은 뭐 백날 다른 유료 강의를 듣든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다른 영상을 보든 똑같아요. 어차피 못 얻어가요. 뭐 맨날 정답인 기법만 원한다. 누가 그냥 명료하게 이것만 하면 벌 수 있다. 이런 기법 영상. 네. 백날 그런 영상 보더라도 돈 못 법니다. 제가 그건 확신해요. 이것만 보면 돈 벌 수 있다. 이것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쉬운 거면은 주식시장이 그냥 이것만 알면 돈 벌 수 있다? 그딴 영상 다 쓰레기예요, 솔직히. 막말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만 보고 돈 벌 수 있으면은 그거 조회수만큼 돈 버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겠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주식은. 그냥 저도 제목 같은 거 솔직히 그냥 조회수 늘리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돈 벌 수 있다. 호가창의 비밀. 근데 저는 제목을 그런 식으로 안 짓거든요. 가끔 솔직히 좀 생각을 해요. 아, 나도 그냥 좀 조회수나 늘려볼까? 근데 그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늘려가지고 그냥 개인들 어떻게 보면 또 속이는 거고 뭐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 같은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래도 그런 영상에서도 무언가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고 나도 어느 정도 지식을 푸는 거니까. 근데 그런 솔직히 관심 끄는 제목들 충분히 만들 수 있죠. 호가창 비밀. 이것만 알면 돈 벌 수 있는 검색식. 제가 그런 지식이 없을까요? 검색식만 해도 막 그냥 2, 30개 그냥 눈앞에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시가에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만 알면 돈 벌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애초부터 뻥이에요. 주식시장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 뭐 보셔가지고 뭐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영상 저 같은 경우엔 사실 좀 안 좋아합니다. 뭐 저도 언젠가는 또 뭐 변질 돼가지고 제목에다 막 그런 식으로 지을 수도 있겠죠. 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그래도 만족할 만큼은 먹고 살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막 오지랖이 좀 넓기는 해요. 자, 여하튼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영상 조금 죄송합니다. 영상이 오류 나가지고 원래 이런 게 한 번에 그냥 쭉 이어서 보는 게 좀 제일 솔직히 좋긴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컴퓨터 사양도 괜찮은데 300짜리인데
자, 여하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